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반국가 세력 척결 등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후에 국회에서 오늘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가 됐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 너무 어둡게 인사를 하셔가지고. 어젯밤 10시 25분쯤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발표를 했어요. 예산 삭감에 대해서 반발하고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이런 거에 대한 비판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모두가 다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 의원님, 어떻게 어제 들으셨어요? 네, 저도 굉장히 놀라웠고요. 충격스러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그 야당이 의석의 다수를 10분 활용해가지고 탄핵이라든지 또는 입법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상당한 힘을 그리고 여당과 그 정부에 대한 압박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거 자체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사유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짜뉴스? 막 이렇게 혼자서 상상을 했는데 이런 것이 이렇게 현실화되면서 오히려 지금 상황을 결과론적으로 보면 대통령은 더 많은 그 굴레를 스스로 만든 정치적으로 그리고 야당에게는 정말 날개를 달아준 그런 형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김영현 국방장관 임명할 때부터 충안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비상계엄, 쿠데타 이 얘기가 계속 빈번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민주당 안팎에서 걱정했던 거는요. 네. 쿠데타의 명분을 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어떤 도발을 유도하는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군사분계선 일대 또는 서해안 일각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군사 도발을 통한 명분으로 그 비상계엄을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최근에 그래서 지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사실 그런 우려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쟁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그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기는 어렵다. 그러면서 당초 우려보다는 확실하게 비상계엄의 가능성은 떨어졌는데 아까 정호김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얘기한 거는 전혀 우리 헌법상의 그 비상계엄의 명분이 되지 않습니다. 전시 상황이나 사변 또는 그 교전 그리고 그에 준하는 사회 혼란. 그러나 그에 준하는 사회 혼란이라면 일반인들이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그 극심한 혼란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은 명백하게 직권을 남용한 거고 헌법에 위배된 명분을 그러니까 이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결정이죠. 아니 말씀을 하실 때 종북 말씀을 하셔서 종북 세력하고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명분으로 내세웠을까요? 예, 반국가 그러니까 지금도 그 잊혀지지 않는 두 단어는 폐악질하고 처단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계엄령을 경험해봤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계엄령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지금도 생생하게 알고 지금도 계엄령 그러면은 소스라치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물론 그 상당히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본인에 대한 반윤을 반국가 내지는 종북으로 좀 등치시키는 측면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본인이 거의 그 심리적 사변 상태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극약 처방을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사실은 그 야당의 그 입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또는 탄핵과 관련한 그러한 그 일련의 행동들은 여당 입장에서 보면 횡포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비상계엄으로 대응하기에는 그 비상계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재는 아니라는 것이 일반론인데 오히려 그러한 야당의 횡포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최근에 그 여사 특검 문제라든지
내지는 명태균 씨가 구속 기소되면서 본인이 특검을 원한다 뭐 그런 일련의 또 상황 개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다가 최혜병 국조가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그 대통령으로 하여금 위기감을 갖게 만들었나? 그러니까 지금도 왜와 어떻게에 대해서는 종잡을 수가 없다. 설명이 좀 필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왜 밀어붙였을까? 정 의원님 말씀대로 왜 그랬을까? 또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극단적이고 즉흥적인 거 아니었냐라고 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우리가 그 상대방을 평가할 때 미치광이 모델로 설명하면 설명이 안 되죠. 왜? 그 사람이 미쳤으니까. 근데 보통 상대방이 최대한 합리적인 상황 하에서 선택했다라는 전제 갖고 봐야만 우리 정치학에서 우리 합리적 선택 모델이라는 게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 우리도 설명이 가능하고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를 좀 더 과학적으로 검증해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그랬을까? 첫째는 배경으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거나 또는 그 포고령이 나온 걸 그대로 받으면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이 대통령으로서 정말 내가 못 해먹겠다 이런 상황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그 국회 다수 이 민주당이나 야권의 다수석을 갖고 탄핵이 많고 예산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뜻대로 안 되고 하니까 대왕고래 사업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하나의 배경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큰 이유는 누구나 어떤 걸 도전할 때 우리가 주식을 할 때나 또 심지어 도박을 할 때 사람들이 잃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그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무모한 행동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대통령과 이번에 비상계엄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과 어떤 그 계획이 있었던 거죠. 국회를 막을 수 그렇죠. 있다고 생각을 했다. 포고령 네. 1호가 네. 계엄사령관 포고령 1호가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정당과 국회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까지도 금지시켜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리고 어제 제일 먼저 다른 데보다도 저 군인들 계엄군이 유독 그 활발하게 활동했던 무대가 물론 언론이 집중되기도 했었지만 제일 먼저 국회로 갔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회만 봉쇄할 수 있다면 그리고 계엄령 그 해제 그 안을 가결시키지 못하게만 한다면 계엄령을 유지할 수 있고 계엄령 유지되는 속에서 주요 인사들, 뭐 국회의장이나 또 여야 당대표, 또 주요 국회의원들 한 100여 명을 억류할 수만 있다면 그 이후에 시간을 벌어서 그러면 우리의 쿠데타가 또 저 비상계엄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언론사도 그 비판 못하게 원래 그 아까 제가 밖에서 정홍김 의원님하고 좀 약간 좀 우스갯소리했지만 군사 쿠데타 해가지고 제일 먼저 장악하는 게 언론사거든요. 근데 어제 그래서 제가 MBC를 좀 여러 차례 봤다라는 게 밤 12시가 될 때까지 MBC가 정상적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그 계엄령이 떨어지면 바로 그 계엄 당국의 공식 입장만 방송사가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런 상황이 없길래 이거 좀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때부터 좀 하게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국회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봤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라 네.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아마 대통령을 지금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해서 내란죄로 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국회 부분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무리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에서 결의를 해서 해제하라 그러면 해제해야 된다로 지금 돼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애초에 제약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한 일련의 상황이 있다면 야당은 그거를 명분 삼아서 얼마든지 정치적 공격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물론 법에 명시돼 있기는 하지만은 국회 의결에 따라 그래도 즉각적으로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지금 계엄이 뭐 총 6시간이라고는 하지만 2시간여 정도 이제 그 계엄의 효력을 발휘했다가 이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다행이라고 보이고요. 이 국회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실제로 지금 국회에서의 의결을 막기 위해서 소위 특전사가 투입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목소리들이
나올 것 같다라고 여겨집니다. 네.